뭐 원인은 갑질 논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뭐 갑질 논란을 해도 그 사실상 사임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원래는 사임 안 하고 자기가 하는 데까지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예, 그런 식으로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됐는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임기까지 맞춰달라. 그래서 임기가 2021년도까지 그래서 한 2년 더 남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사회에서도 이 사람을 신뢰했고 본인도 사임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집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자살한 뭐 직접적인 원인은 뭐 갑질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 의혹입니다. 자, 이분은 지난 10월 18일이죠. 그 한 방송 매체가 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운전기사가 몰래 녹취를 한 것 같습니다. 권용원 회장님이 운전기사랑 통화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 권용원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내가 오늘 새벽 3시까지 술 먹으니까 각오하고 와요 하고 그 요자를 붙였어요. 운전기사한테. 각오하고 와라 하고 명령형이 아니라 와요. 그래도 그 높은 사람이 운전기사에게 말을 하대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오늘 우리 아이 생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권 회장이 미리 이야기를 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다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녹취록 내용은 뭐냐 하면 그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도 홍보 담당 직원, 회사 직원이 녹취를 했나 봐요. 요즘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뭐든지 다 녹취를 하나 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사회가. 그 직원에게 한 말이 뭐냐면, 권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대. 잘못되면 죽여 패버려. 네가 기자애들 쥐어 패버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이거 가지고 갑질 논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우리 일상사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욕하면서 대화하는 거 참 많죠. 그리고 옆에 사람 뭐 부부끼리도 그렇고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거 저기 뭐야 뭐 문호다리 그거 죽여버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권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평상시 뭐뭐 해요, 각오하고 와요 이렇게 말한 걸로 보면은 운전기사를 존중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미리 얘기를 해야지 바보같이, 그러니까 당신이 인정을 못 받잖아. 그런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됐을까? 보통 이런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됐다면,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이 직원들이 이러한 녹취록을 다 따냐 이거예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에게 누군가가 그 녹취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권 회장의 승질을 돋궈서 험한 말 나오게 한번 뭐 이렇게 자극을 줘봐라. 그런 기획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 담당 기자에게 직원에게도 기자 패버려 이런 것도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전부 이렇게 다 녹취를 한다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왜 이 권 회장 주변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녹취를 할까? 그리고 그 두 개 녹취된 게 왜 언론 매체에 동시에 제공이 됐을까? 저는 이게 뭔가 수상한 손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자들을 패버려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가 갑질이라면 예전에 문재인이 거대한 횃불로 보수 불태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럼 뭡니까? 상대 보수를 다 불태워 죽이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분명한
살인 의도가 있고 문재인이는 국민 분열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말을 분명히 했죠. 문재인의 이런 발언은 권용원 회장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나 더 심한 갑질이죠. 이러한 문재인은 사실상 사법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증오심을 심어준 걸로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같은 경우 불태워 죽이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뭐 운전기사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지 바보같이 그런 것들은 저는 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냐. 자, 이해찬 같은 경우도 극우 보수 완전 괴멸시키자.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자. 이렇게 독재자적 발상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증오심을 부추겨요. 폭력을 선동하죠. 극우 보수를 완전 괴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부수고 모든 명예 내려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살한 권영원 투자협회 회장보다는 문재인이나 이해찬이가 훨씬 더 갑질한 거다. 아주 죄질이 나쁜 갑질을 했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보통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끼리 너랑 나랑은 같은 편이지 라고 했을 때 스스럼 없이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홍보 담당 직원을 무시한 거는 없어요. 기자들에게 뭐라고 한 거죠? 홍보 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한 거는 없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바보같이라는 말을 한 거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상처를 받는다 사회생활에서. 어쨌든 권영원 회장의 갑질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심각한 게 아니다. 그 평상시에 운전기사에게 존댓말을 했다는 걸로 봐서 그 운전기사에게 갑질하는 회장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다른 모든 이사회에서도 임기 끝까지 맡아달라고 신뢰를 보냈고 본인도 사퇴하지 않는다라고 결심까지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61년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키움증권 대표이사도 지냈고 그리고 2018년 금융투자협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용신 씨인데 이 와이프 되시는 분은 미국 IBM 연구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집안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집안을 더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그 권영원 씨하고 이용신 씨가 부부인데 이 장인이죠. 권영원 씨에게는 장인이 되고 그 와이프 이용신 씨에게는 친정 아버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이에요. 근데 이동영 선생의 따님과 결혼한 사람이 권영원 씨입니다. 근데 이 이동영 독립운동가는 충남 천안 출신이고 독립협회에서 일했었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감옥에 있어서 이때부터 아주 돈독한 사이로 동지로 지냈고요. 김자진 장군하고 같이 뜻이 맞아서 독립선언서도 배포를 했었고 3.1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했고 1940년에 중국 사천성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효창공원에 안장이 되어 있고요. 1962년 박정희 대통령님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9년 4월 10일, 올해 4월 10일에 그 장인 되는 이동영 독립운동가 이 선생을 서훈 등급을 1등급으로 상향해달라고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갑질했던 말은 별거 아닌데 이동영 선생을 청와대에 청원했더니 4월 달에 그래서 그 4월 달 이후로 뭔가 이상한 손들의 작업에 의해서 그 직원들에 의해서 녹취가 당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송 매체에
녹취록 공개가 되었고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동영 선생의 따님인 이용신 씨 그리고 사위인 권영원 회장이 그러면 그 이상한 손들에 의해서 자살을 당할 만한 일이 뭐였겠냐라는 거죠. 첫째,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들의 자녀다. 그러니까 빨갱이 무장 독립운동한 빨갱이들하고는 달라. 그리고 출신도 이분은 충남이야. 북한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아니야. 빨갱이들이 싫어하는 김좌진 장군하고도 같이 독립운동한 분이야.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전부 싫어하는 이승만 대통령 김좌진하고 같이 했던 이동영 선생의 딸과 사위야.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상한 빨갱이들의 손이 이 사람들에게 검은 유혹에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았겠냐. 자, 대개 보면은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뭐 예전에 조국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런 일이 있죠. 뭐 진보 단체에서 뭐 이렇게 돈을 받았어. 66억 진보 단체가 아니라 조국하고 부인 조국이 6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겼어. 이렇게 돈을 받아 챙겼는데 이 돈의 움직임이 뭐 펀드 자금이나 이런 투자금이 그 계좌 추적을 당하는 데 있어서 혹시 금융투자 그 협회장의 협조를 받아서 조국과 관련된 무슨 금융투자 이 자료들의 협조를 구했는데 협조를 못 받아서 협조를 안 해줘서 이상한 그 빨갱이들의 미움을 산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김원봉을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하려다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사람들이 김원봉에 대해서는 훈장 10개는 줘야 된다라고 그 김원봉에 대해서 책 이름이 민족혁명가 김원봉이라는 이 책이 오늘 출간이 되었고 그 출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이 빨갱이인데 민족혁명가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자꾸만. 그리고 김원봉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건국되는데 결성되는데 도움을 준 자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 좌파 쪽에서 김원봉을 서훈을 자꾸 줘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원봉이를 서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또 이 이동영 선생의 서훈을 청와대에 청원했을 때 뭔가 이 권영원 회장에게 김원봉 서훈을 추진하는 좌파들로부터 이상한 유혹과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국과 관련된 안건도 있을 거고 또 김원봉 서훈과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가 얽혀서 자살을 강요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건 뭐 검찰 같은 데서 이런 건 조사해도 조사가 안 나오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집에 가족들이 그 시신을 발견을 한 걸로 봐서 뭐 외부에서 침입한 것은 없으니까 타살의 의혹은 없지만 본인이 자살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던 것은 아닌가. 정말 의심이 되고 수상쩍고 정말 끔찍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운전기사에게 갑질해서 자살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이분의 그 주변 뭐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정말 조사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어쨌든 아까운 사람이 지금 1961년생이면 나이가 지금 58세죠. 아주 젊은 나이인데 아주 살아도 더 3, 40년은 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